수학을 서술하다 신수학 공통수학 1 개념원리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단원 다항식에서 다항식의 연산,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인수분해 차례로 진행되겠지만 첫 번째 먼저 다항식의 연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보이시죠? 다항식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서 먼저 배울 건데요. 우리가 용어는 정의이기 때문에 정의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한 뒤에 내 것으로 만들어서 표현할 수 있어야지 확실하게 이해되고 인지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내 공부가 된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을 얘기를 해요. 그럼 이거 전체는 항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죠. 다항식은 되지만 항 하나로는 보지 않습니다. 자, x제곱 하나의 항이에요. 마이너스 5x 하나의 항이에요. 마이너스 3이라는 게 하나의 항이에요. 자, 여기서 상수항이라는 건 특정한 문자를 포함하지 않은 항. 그러니까는 누구에 대해서인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숫자만 있는 건 상수항이 맞지만 만약에 x에 대한 식인 경우에 y가 포함되어 있으면 y 또한 상수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개수, 항에서 문자에 곱해진 숫자. 자, 수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 지금 x제곱에 곱해진 수는 얼마죠? 안 보이지만 1이죠. 생략되어 있지만 마이너스 5x에서는 이 마이너스 5가 x의 개수인 거예요. 자, 단항식과 다항식 비교해서 보시면요. 한 개의 항으로만 이루어진 식을 단항식.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의 항으로 쪼개보시면 각각이 단항식이죠. 근데 이게 한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항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은 이렇게 여러 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식을 우리가 다항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차수. 이 차수가 항에 대한 차수도 있고요. 다항식의 차수도 있는데 항을 기준으로 볼 때 항에서 특정 문자가 곱해진 개수. 자, 이 항은 특정 문자 x가 몇 번 곱해져 있죠? 2번 곱해져 있는 거죠. 제곱. 자, 여기는요. x가 한 번. 이런 식으로 항 자체의 차수를 물어보는 것과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식에서 이 세 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이 다항식은 그럼 차수가 누구니? 라고 하면 여기서는 가장 높은 항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x제곱이 2차식인 거죠, 지금. 그럼 이 전체의 식은 얼마다? 2차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동류항, 같을 류, 종류, 항. 특정한 문자에 대한 차수가 같은 항.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x면 또 다른 만약에 3x나 2x나 이런 게 같은 동류항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차수가 n인 다항식은 우리가 n차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해서 여기 밑에 보기에 관련된 설명도 한번 쭉 읽어보시고 모르는 내용은 별표 쳐서 체크해서 질문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항식을 정리를 할 때 이제 내림차순 또는 오름차순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해서 정리를 하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다항식을 한 문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x든 y든 z든 한 문자에 대해서 차수가 높은 항부터 낮은 항 순서대로 나타내는 거를 내림차순, 낮은 항부터 높은 항 순서대로 나타내는 것을 오름차순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대체로 이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라 라는 건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체크를 해두세요. 한 문자에 대해서예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여기 밑에 보시면 지금 다항식 3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 플러스 4x 빼기 2y 플러스 1을 볼 수가 있죠. 여기에서 x에 대한 내림차순, 오름차순으로 정리한다라고 하면 일단 각각을 먼저 x에 대해서 차수를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이 항은 몇 차식이죠? 2차식. 이 항은 x에 대하면 1차식. 이 항은 x가 없죠? 그럼 0차식이라고 쓰시면 돼요. 요거는 우리끼리 쓰는 말이지만 0차식 쓰기도 합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1차식, 얘는 0차식, x가 없어요. 얘 x 없어요. 0차식. 이렇게 나타내면 x의 내림차순이면 지금 높은 항부터 낮은 항 순서대로 나타내라 그랬죠. 높은 항이 누구예요? 3x제곱을 먼저 쓰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항은 1차식의 항들을 정리를 해서 쓰는 거죠. 그 다음은 없는 것들, 0차식들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오름차수는 이 순서가
반대로 뒤집히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번에는 우리가 문자를 바꿔서 지금 누구에 대한? y에 대한 오름차순과 내림차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똑같은 식인데 여기는 y가 있나요? 없어요. 그럼 y에 대해서는 얘는 0차식이에요. 자, 얘는 y에 대해서 1차식, 얘는 y에 대해서 2차식, 얘는 y가 없죠. 0차식, 얘는 y가 있죠. 하나. 자, 얘는 y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내림차순은 아까 높은 항부터 정리한다. 높은 항 y에 대한 2차식, 그 다음엔 1차식, 그 다음에 0차식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오름차순은 다시 순서를 바꿔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항식을 우리가 더하고 뺄 때, 덧셈 뺄셈은 어떻게 하냐? 가로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를 푸는 거죠. 자, 우리 소가로, 중가로, 대가로 순서대로 푸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로를 다 푼 이후에는 동류항끼리 모아서 간단히 정리한다. 수학은 간결성을 추구합니다. 가장 간단한 형태로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자, 세 개의 다항식 A, B, C가 있어요. A 더하기 B는 A, B의 각 항을 모두 더해서 동류항끼리 모아서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죠. 빼기인 경우에는 더하기 마이너스 B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하셔도 돼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괄호 앞에 플러스면 사실 괄호를 쓰는 거나 안 쓰는 거나 크게 차이가 없지만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반드시 부호가 바뀌니까는 요거를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이게 내용이 어렵지는 않지만 계산하다가 틀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뭐 때문에? 부호 때문에. 자, 예를 들면, 자, 두 개의 다항식 A하고 지금 B가 있죠. 자, 그럼 이거를 먼저 집어넣고 계산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본인이 굉장히 완벽한 경우에. 계산하는데 나는 한치의 오차도 없다라고 하면은. 근데 문제는 이게 가로를 풀다가 부호를 틀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뭐를 해야 되냐? 괄호를 쳐서 플러스일 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뭐일 때 문제가 된다? 마이너스일 때 이 괄호의 뒤에 부호가 바뀌잖아요. 요때 그냥 암산으로 해야지 하고서는 계산하다가 틀리는 경우 선생님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반드시 처음에 지금 할 때는 정리할 때 꼼꼼하게 쓰면서 괄호 꼭 잊지 말고 풀도록 하세요. 자, 그렇게 해서 연습하시면서 꼭 반드시 괄호, 부호 내가 제대로 확인했는지 끝까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다항식의 덧셈에 대한 성질이라고 하면은 사실 숫자, 그냥 숫자에서의 성질하고 일치합니다. 교환법칙 가능하고요. 결합법칙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A하고 B를 더하는 거나 B하고 A를 더하는 거나 순서에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결합법칙도 A, B, C를 더하는 경우에 결론은 사실 A하고 B하고 C를 더하는 건데 먼저 A, B를 더할 거니 B, C를 더할 거니 이것도 크게 상관이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꼼꼼하게 정리하시고 우리가 뒤에 있는 문제 풀면서 모르는 내용은 반드시 별표 치거나 체크해서 질문하도록 합니다. 일단 이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